이건 H&K 컴퍼니와의 이중 계약서 사본과 원본입니다. 황기찬 회장이 어떻게 회사를 기만했는지 이제 임원 여러분 모두가 직접 확인하시죠. 순간 회의실 스크린에 계약서의 내역이 크게 띄워지고 황기찬의 서명란이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도윤이 임원들과 눈을 맞추며 힘주어 말합니다. 황기찬 회장은 지금까지 자신의 비자금을 축적하기 바빴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회사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겠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술렁거립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누군가는 분노 섞인 눈빛으로 황기찬을 바라봅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기찬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손끝은 테이블을 움켜쥔 채 파르르 떨립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강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칩니다. 저건 다 조작이에요. 전부 모함이라고요. 누군가 이 사람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음해하려고 꾸며낸 거라고요. 세리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앉아있던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탁! 그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회의실의 공기를 뒤흔듭니다. 모함? 조작이라고요? 도윤은 이를 악물며 세리를 노려봅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도희 대리. 제 동생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그러나 깊게 울리는 울분으로 이어갑니다. 제 동생 도희가 목숨 걸고 파헤치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작이라고요? 모함이라고요? 당신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지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며 눈가를 훔칩니다. 도윤의 눈빛은 핏발이 서 있고 목소리는 회의실 천장을 울릴 듯 커져갑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한 짓을 덮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하고 또 강재인 씨의 어머니인 최자영 씨를 뺑소니범으로 몰았습니다. 도윤의 말이 끝나자 강재인이 펜 하나를 들어 보이고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쓰러질 당시 상황이 녹음된 펜입니다. 녹음 내용엔 모두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걸 알고도 119 신고 한 번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 강재인은 손짓으로 황기찬을 가리킵니다. 바로 황기찬입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된 정적이 흘러내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순간에 강규철 회장의 거친 호흡 소리. 찬. 날. 도와. 라는 흐릿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임원들 모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인은 이어서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황기찬 회장은 회사의 신임을 저버리고 디자인실 팀장이었던 강세리와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백억의 손실이 난 것도 모자라 회사의 명예까지 짓밟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임원들의 탄식과 분노가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마침내 의장은 무겁게 선언합니다. 황기찬 회장은 즉시 해임합니다. 이사회는 더 이상 그를 신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듯 정적에 잠깁니다. 황기찬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겨우 일어섭니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간 채 중얼거립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기찬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제인아, 내가 자수하려 했던 것도 결국은 너 때문이었어. 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 그래서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다. 나 같은 놈은 미움받아야 옳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장을 벗어나고 결국 기찬은 모든 걸 잃은 채 회의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집니다.
하지만 그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강세리는 이미 싸늘한 얼굴로 의자를 밀치고 서 있었습니다. 세리는 억지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줄 난 몰랐어.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같이 무너질 수는 없어. 나랑 지호도 살아야지. 당신이 재기하면 우린 그때 한국 들어올게. 기차는 힘겹게 세리를 올려다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애써 담담했습니다. 그래, 결국 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넌 이미 내게서 모든 걸 가져갔어. 지호도 내 아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도 전부 다 내 증거를 잡기 위한 거였어. 세리는 순간 눈이 크게 흔들리지만 곧 비웃음으로 감정을 덮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끝까지 그 증거 찾아봐. 하지만 기찬 씨, 당신은 이제 혼자야. 나 없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난 더 높이 올라갈 거야. 그래야만 해.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세리가 회의실을 떠납니다. 기찬은 혼자 남아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제인아,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진 건 다 내 업보겠지. 하지만 끝내 진실만큼은 내가 밝혀낼 거야. 내 손으로. 회의실을 떠난 강세리는 곧장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기찬 씨는 이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 내 편을 바꿀 때야. 세리의 눈빛은 이미 새로운 기회를 향한 야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있던 이태호는 잡지를 대충 넘기고 있다가 곁에 앉은 강세리를 흘끗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경멸과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태호가 낮게 말합니다. 여기가 세린이가 원하던 세상이야? 돈, 명예, 권력 이제 다 내려놓게 생겼네. 결국 남은 게 뭐지? 세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적어도 굶주리던 지난날보단 훨씬 낫잖아. 태호 씨, 당신도 알잖아. 난 가난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뼈저리게 배웠어. 이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습니다. 그 가난이 네가 날 버리고 황기찬한테 간 이유였지. 내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로. 세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지만 곧 능청스럽게 웃어넘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난 후회 안 해. 오히려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이태호의 얼굴에 차가운 분노가 스칩니다. 네 선택 덕에 지호는 다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살고 있지. 넌 그 아이한테까지 거짓말을 심어준 거야. 세리는 천천히 이태호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유혹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호가 누구 아들인지 이제 와서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태호 씨, 당신은 지금 세계적인 아트 딜러로 성공했잖아. 난 여전히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세리는 이태호의 무릎 위에 손을 살짝 얹으며 속삭입니다. 우리 예전처럼 다시 손잡으면 어때? 지호가 우리 사이의 끈이 되어줄 수 있잖아. 당신 아들이니까. 이태호는 세리의 손을 거칠게 치워내며 냉소를 터뜨립니다. 역시 넌 변하지 않았구나. 그 야망 때문에 날 떠났고 또 그 야망 때문에 다시 나한테 오려는 거야? 하지만 착각하지 마. 나는 널 받아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그 순간 세리가 이태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쏘아붙입니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지. 기찬 씨, 지호가 당신 아들이란 거 알게 됐어. 당신이 나랑 지호 버리면 우린 더 힘들어져. 당신도 지호가 힘들어지는 거 원하지 않잖아. 우리 둘이 손잡으면 이 집도 회사도 다 가질 수 있다고. 무엇보다 우리 지호. 지호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지호한테 필요한 건 진짜 아빠. 바로 당신이잖아. 이태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립니다. 그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지호를 위한 척 말하지 마, 강세리. 넌 이미 그 아이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이태호의 말에 세리는 매섭게 파고듭니다. 죄. 맞아. 내가 죄인이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당신이 날 받아들이면 우리 지호는 다시 웃을 수 있어.
황기찬 그 사람한테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다고. 태호 씨, 당신도 지호가 불행해지는 거 견딜 수 없잖아. 순간 이태호의 눈가가 붉게 물듭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애써 차갑게 굴지만 가슴속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런 그의 표정을 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지호가 당신의 약점이지. 난 그걸로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